안녕하세요. 작가 김보혜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원하는 것을 독서에서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는 책 읽기 전에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나는 어릴 적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소녀 가정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살았다. 이렇게 살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살면서 나의 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세월만 지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만난 책 한 권으로 잃었던 꿈을 되찾게 되었고 나의 내면 저 밑바닥에 잠자고 있는 꿈을 깨우게 되었다. 이때부터 나는 정말 독서하는 시간이 행복했고 책 읽는 시간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만큼 황금보다도 귀하다. 그러나 나는 직장을 다니니까 힘든다는 핑계로 시간을 물쓰듯 허비하며 무의미한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독서를 시작한 지금 나는 180도로 나의 일상이 달라졌다. 조금만이라도 시간이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왠지 불안하고 무엇을 해야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독서 이후로 조금씩 생활 습관을 물론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끊임없이 독서를 하는 이유이다. 사람들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 애쓴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은 참으로 고달픈 일이다. 뜨거운 태양빛에 온몸이 달아오른다. 몇 걸음만 내디뎌도 쓰러져 죽을 것만 같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 과거의 나 역시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돌아다녔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오아시스는 찾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막에서 길을 잃고 더 힘든 갈증과 고통으로 시달릴 뿐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 알지도 못하는 사막을 이리저리 헤매이고 다니는 것보다 사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사막을 벗어나 숲이 우거지고 시원한 계곡의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여기에 오아시스가 나에게는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나는 늘 나의 직장에서 오아시스를 찾고 있었다. 아무리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발부둥을 치지만 찾을 수가 없다.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없기 때문이다. 나만이 오아시스는 무엇일까? 생명과 시간이다. 나는 몇 년 전에 식품회사에 다닌 적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6시 45분에 통근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해서 8시 되면 현장에서 그의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냉동식품 빵을 만들기 위해 배합실에서 밀가루와 모든 들어가야 할 배합 재료들을 넣어 반죽을 치대고 물론 작업은 기계로 다 한다. 그 반죽은 우리 작업대로 이동이 되면 기계 동작으로 시작해 냉동식품 만들기가 시작이 된다. 기계가 전 자동이지만 워낙 기계가 예민한 탓에 잠깐만이라도 딴 생각을 할 수 없다. 반죽이 빵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 벨트를 타고 나오는 과정에서 어디 한 곳에서 뭉쳐버리거나 하게 되면 빵의 내용물과 반죽이 순식간에 초토화되어 버린다. 그러면 로스 이거를 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면 상사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일하는 표가 없고 능률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지정을 당하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은 심할수도 써야 되고 그런 이제 과정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는 단순직이지만 단순하면서도 머리를 써야 되고
또한 초집중을 해서 이곳에 단순직이지만 단순하면서도 밀가루 로스를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써야 하고 그 작업을 하루 매일 10시간씩 하다 보면 아무 생각도 없고 지치고 지쳐 저녁 7시가 되어야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 직장이 영천공단 위치에서 퇴근 시간에는 거의 정체 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뭐 거의 안 움직이고 올 수도 없으로 서가 있다가 갈 때가 너무나 많죠. 이럴 때는 이제 그 직장이 영천공단에 위치해 있고 퇴근 시간에는 거의 정체 시간이다 보니까 집에 오면 밤 한 8시 정도가 되죠. 8시가 되면 그때 와서 부랴부랴 저녁을 또 해서 밥을 먹게 되고 뭐 좀 설거지도 하고 이래 치우다 보면 밤 9시 뭐 9시 반 뭐 10시 막 이렇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설거지를 이제 그럴 시간에 이제 거의 다 쉬는 시간이 없죠. 쉬지는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조금 있다 이제 잠들게 되면 잠자는 그 시간이 이제 쉬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오직 직장, 집, 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 발전이라는 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자기 틀에 갇혀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 있었다. 개구리가 아무리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고 헤엄을 쳐도 그 안은 우물안일 수밖에 없다. 그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 정말 머리는 멍해지고 자기 발전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른다. 그 회사를 둔 것에 대한 나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고 싶고,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그 직장에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고, 독서를 한다든가 내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이러한 시간은 절대 가질 수도 없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다른 직장에 이제 옮긴 후에 책도 읽게 되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지요. 꿈을 향해 전진한 터미네이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처럼 들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 영화배우, 사업가,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한꺼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15세의 보디빌더가 되어 지구상에서 상세 근육이 가장 잘 발달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이후 배우로서 10여 년간 무명 시절을 보냈으나 포기하지 않고 정진의 터미네이터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의 길을 걷다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꿈에 도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모두 그의 목표를 비웃고 만류하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굳굳이 자신의 꿈을 향해 직진했고 결국 보란 듯이 실현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기고 싶다면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정말 노력하는 것밖에는 말이죠. 식품회사를 그만두려 한다고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말을 했을 때 물론 좋은 생각이라고 응원해 준 사람은 또 있었지만 대부분 걱정하면서 우리를 우려하고 나의 길을 막아섰는 일이 많았죠. 하지만 나는 이 회사에 다니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늘 나 자신이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회사에 나가고 싶지가 않았다. 그렇지만 결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식품회사와 이직을 하려고 하는 회사와 월급 차이가 100만 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들었다. 그렇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 결국 나의 계획대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나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고 이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나는 책을 통해 나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지 스스로 질문하며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심장이 요동치고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는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나는 암울한 미래를 맞고 싶지 않다.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내 모습과는 다른 정반대의 행동하기를 시작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닌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입장이 아닌 말을 하는 입장으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현대판 노예가 아닌 나 자신이 스스로 만든 나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 내가 작가가 되겠다고 꿈을 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 행동조차도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파격적인 행동이다. 그 결과 변화라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때로는 두려움과 긴장된 상황을 극복했던 순간들 속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모두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강한 자신감을 찾고 희망을 갖게 하며 빛을 찾는 독서를 하기 원한다. 나는 늘 급변하는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늘 나의 삶은 더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나는 독서를 한다. 독서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언가 나의 마음 한구석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독서를 하면 잃었던 힘을 얻게 되었고 복잡한 나의 생각을 편집할 수 있다. 나는 책 읽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지며 이 행복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 행복한 순간에 나는 원하는 것을 독서에서 찾는다.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늘 그 꿈을 책에서 찾게 되고 또한 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독서로 통해서 이제 모든 답을 독서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늘 식품회사에서도 다니고 그러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런 시간 속에서 뭐 나의 자기 개발이라든가 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전혀 확보할 수가 없고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죠. 정말 여기에 말대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오직 그 생각하는 것은 오직 직장, 집, 그 생각만 탁 갇혀가지고 어느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직장을 다른 직장으로 시간을 좀 여유를 받고 여유를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이제 이직하게 되면서 또 독서도 더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책과도 독서와 더 가까이 이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꿈을 가지고 나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이제 가질 수가 있었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독서가 굉장히 또 때로는 힘이 들고 이렇게 했지만은 조금씩 하루 1분씩이라도 매일매일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이렇게 독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 독서로 여러분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서 때로는 답이 뭐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답이 찾아지지 않을 때는 그 환경에 처해 있는 그에 관한 책을 통해서 읽다 보면은 그 독서로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예, 독서로 통해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답을 찾으면 그 답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수정해 나가고 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어떤 그런 길인가 다시금 또 되짚어 보고 그러면서 저희들의 모든 또 인생을 새로운 길로 차근차근 또 밟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정말 독서로 통해서 잃었던 모든 답들을 독서로 통해서 또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